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내년 집값과 전월세 그리고 정책 이슈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집값 얼마나 오를까요? 먼저 숫자를 한번 보시죠.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률은 1.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 서울은 사실은 4.2%죠. 역시 서울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0.3% 수준의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집값은 약 6.6%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년 연간 상승률 3.2%, 그러니까 2024년에 연간 상승률 3.2%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주사년, 그러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이 작년에 올해 1.7%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상승폭이 훨씬 컸던 거죠. 1.7%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6.6%가 올라 버렸으니까요. 여기에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솔잎, 입지 좋은 아파트, 브랜드 학군 좋은 곳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르는 현상이 강화된다는 거죠. 매물 잠김 현상이 또 있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더 오를 것 같다. 팔고 갈 집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매물을 잘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나온 소수의 매물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더 밀어 올려진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수준이 아니라 좋은 입지, 선호단지 위주로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는 더 아프게 오릅니다. 집값보다 체감이 더 빠르게 오는 게 전세 월세죠. 주사년은 내년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 4.7%, 지방 1.7%입니다. 전세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입주 물량 부족 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 압력이 아주 커질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집값 부담에 월세 부담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가계의 체감 주거비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래량과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주택 거래량 전망은 약 65만 건입니다. 올해보다 약 5.4% 감소한 수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전체 주택 재고는 대비해서는 약 3.2% 정도의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시기에 연간 거래량은 90만 건 내외입니다. 재고 대비 회전율은 4에서 5% 수준은 되는데 올해와 내년 모두 정상기에 약 70%에 그친다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부담을 느끼는 비정상적인 상승장입니다. 다음은 공급인데요. 전국의 내년 예상 수치를 보면 인허가는 40만 가구, 착공은 32만 가구, 분양은 24만 가구, 준공은 25만 가구입니다. 올해 추정치와 비교를 하자면 인허가, 착공, 분양은 조금씩 느는데 준공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집은 오히려 줄어들고 앞으로 나올 물량의 씨를 조금씩 다시 뿌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만 보면 인허가가 22만 가구, 착공이 21만 가구, 분양이 12만 5천 가구, 그리고 준공이 12만 가구입니다. 올해 수도권 준공 추정치가 15만 가구 정도인데 내년에는 이게 12만 가구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주 부족, 전월세 불안이라는 연결고리는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 포인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사년은 집값 안정을 위해 물량 폭탄 수준의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공급을 찔끔찔끔 나누어서 내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진짜 많이 나온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짧은 시간에 확 풀어야 기대 심리를 꺾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유동성, 금리, 환율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급격한 자산시장의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금리와 환율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 지금의 추세로 보면 굉장히 난맥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 어, 지금 11호 정책이나 627 정책이나 전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죠. 하지만 수요 억제 정책이 제대로 된 그런 효과를 달성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뭐 두 달이 11호 정책에서는 두 달 지나고 627 정책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데 전혀 그런 정책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는 이것이 훨씬 더 스프링처럼 뛰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이제 뇌관 지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도 주사년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을 하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어느 정도의 대출 완화를 적절한 시점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한 7, 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단축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뭐 15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죠. 이걸 너무 의식하지 않고 너무 앞당겨서 한꺼번에 또 구역을 지정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장의 상황을 보고 적절히 공급 효과가 실제로 나오는 걸 감안해 가지고 타이밍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내년 집값, 전세, 월세 전망, 그리고 필요한 정책 방향 등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좀 새롭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그 상황들이 개선되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